11월 26일 출생하게 되면 계묘, 개해, 무자일주입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임자시가 되는군요. 무토의 특성은 목화토금수 조절하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진술충미 사후에서 화해시키고 유통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흙은 포용력으로 의미합니다. 포근하고 편안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중간 역할을 잘하죠. 그래서 화해나 중매, 중개업 이런 쪽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가면 비서실장 또 아니면 대인 간에 남들의 카운셀링 잘하고요. 중개업 등에 많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가 많고요. 불교의 스님들이 많은 특성이 있어요. 흙의 특성은 자기 개성을 잘 드러내지 않고 포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유부단한 면도 보이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이고 고전적, 희생정신이 많고요. 봉사정신도 많고 신용을 매우 중시합니다. 흙은 땅을 파보기 전에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 속에서는 흙을 파보면 쇠붙이가 나올 수도 있고 돌멩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뱀이나 지렁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흙의 성격 중에 하나가 여간에서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땅은 용도가 아주 많죠. 쓰임이 다양해서 재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이 메마르고 평고해서 지나치게 사막화가 되면 흙먼지를 일으키죠. 황사현상을 발생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불량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팔자는 편재격인데 재성이 지나치게 많아요. 물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성분으로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것이죠. 재물입니다. 나를 길러주는 음식 등 내가 취하는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을 양성이라고 해요. 생명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기나 물 등을 인성으로 본다면 밥이나 반찬 등 이런 것은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들여서 사 먹는 거 이런 것은 재성으로 보는 것이죠.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얻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지만 돈을 들여서 사서 먹어야 되는 취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성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먹을 복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팔자가 제다신약인데 예로부터 재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할 정도만 되면 그 이상 구하지 말라 했어요. 이 뜻은 자기 분수에만 넘는 재물이 지나치게 되면 재앙으로 보내서 재생사를 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 모든 돈이 빠져나갈 때는 단순한 손재는 물론 재물로 인한 관제수가 생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명리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재성이라도 신앙할 경우에는 재생관이 되죠. 그래서 명예나 관직에 도움이 되죠. 출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할 경우에는 재생살이 돼서 돌연 재물이 나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 비유해서 예를 든다면 정치인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수억의 뇌물이나 떡값을 먹어도 들통이 나도 대충 시간이 흐르면 풀려나요. 그러나 평범한 서민이나 이런 말단직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돈 몇백만 원 뇌물을 부정축제하게 되면 학원이 돼서 직업을 빼앗기거나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간이 신약하면 재물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을 복이 많은 사람은 재성이 많은 사주를 가리킨다 합니다. 또 나를 길러주는 음식 등 내가 취하는 물질로 보는데 재성을 양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면 생하는 곳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인성, 즉 수생이죠. 모친과 같은 자연적인 천연적으로 마치 공기나 산소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길러주는 거예요.
재성을 양성이라 합니다. 돈을 들여서 그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 음식이라든가 돈을 주어서 사다 먹는 음식 이런 게 결국은 내 몸을 기르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양성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관달과 식상을 생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에 말한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이는 완전한 생이 되지 않아요. 인성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생명의 기틀이 빈약한 것이고, 재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지고, 관달과 식상이 없다는 것은 창조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한 것. 10월부터는 겨울이 되기 때문에 무토는 양기가 내적으로 존재한다 했어요. 소양춘이라 해서 외적으로는 한기가 있으나 내적으로는 따뜻한 기운을 감추고 있다. 흙을 파보면 겨울에도 따뜻한 기운이 있죠. 그러나 엄동설안에는 조우가 급하죠. 햇빛이 내려주면 만물이 회춘한것 같아서 생육을 하게 되는데, 물이 많아도 재물이 풍족해지고 금이 많으면 자손이 뛰어나게 됩니다. 화가 왕하면 영화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목이 많아도 허물이 없다 했습니다. 이 경우는 따뜻한 태양이 있는 경우, 일간이 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서의 재가 비견 부조위가 경이 신주 강강 족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이 많게 되면 비견 무토를 다시 보아서 일간을 도우면 아름답고, 또 기쁜 것은 일간이 강해지기 때문에 수명이 충분해진다고 했어요. 무토가 10월에 출생하게 되면 수가 왕하기 때문에 물에 휩쓸려 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토가 있어서 물을 막아주면 일간이 수명이 강해진다, 튼튼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지지에 사오미 인호술이 있게 되면 토의 기운이 따뜻해져서 재성을 쓰거나 식상을 써도 아름답게 되죠. 즉 그런 영양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는 토의 입장에서는 재물이 됩니다. 수가 왕하면 재물이 풍부해질 것이고, 금은 자손이니까 금 다음에 자손이 번창하다. 그러나 재성과 식상을 쓰는 것은 원국에 화가 충분하고 토가 따뜻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주에 재물이 물이 많더라도, 명예인 관성이 많아도 조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간이 약해진다면 재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도 역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겨울에 무토는 병화가 없으면 한기로 인해서 쓸모없는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과 같죠. 그래서 병화가 해동을 해서 나무도 살리고 흙도 살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물에 흙이 휩쓸려 갔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서도 유백이 헐게 되고 얇아져서 위염이나 유궤양 등 그런 병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팔자를 살펴보면 일간이 사방천지의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제다신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임자시나 또 아니면 경신 신유시에 출생하면 종적격이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나 대운의 흐름이 종적격이 된다 하더라도 중년의 운이 반역을 해서 좋지 못해서 단명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생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